아저씨, 이거 다 우리 집 거잖아요. 택배 왜 집 앞까지 안 가져다 줘요? 여기 뭐 하라고 앉아 있어요? 요즘 경비는 택배도 나르고, 주차도 봐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규정상 댁 앞까지 배송하는 건 경비 업무가 아니라서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나는 올해 69, 서울 외곽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만수라고 합니다. 경비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12시간. 추우나 더우나 좁은 경비실에 앉아서 택배 정리하고 차량 체크하고 민원 받고 밤엔 순찰 돌고 이제는 내 몸에 딱 붙은 일상이 됐지요.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고, 당연히 힘들죠. 근데 있잖아요. 이 일에도 보람이 있답니다. 아이들 학교 가면서 인사 한번 해주고 출근길에 커피 하나 슬쩍 놔두고 가는 분들도 있고 아저씨 덕분에 든든해요.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그래도 아직 세상 버틸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문제는 늘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부가 이 아파트로 들어온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외제차 반짝이는 명품 가방, 목소리는 꼭 확성기처럼 크고 엘리베이터 문만 열렸다 하면 누군가를 윽박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 좀 세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죠. 어느 날 여자가 택배 여러 개를 가지고 경비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다 우리 집 거잖아요. 왜 집 앞까지 안 가져다 줘요? 여기 뭐 하라고 앉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규정상 댁 앞까지 배송하는 건 경비 업무가 아니라서요. 그래도 무거운 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여자는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려 한숨을 쉬더라고요. 요즘 경비는 택배도 나르고, 주차도 봐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은 받아가면서 왜 입만 털어요? 옆에서 남편이 한마디 거듭니다. 당신, 말 길게 하지 마. 아저씨, 그냥 집 앞까지 가져다 주세요.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도 관리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지. 그 말에 나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비실 안에는 입주민 심부름 금지, 입주민 개인 업무 대리 금지,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택배, 장보기, 주차 대행, 심지어 애들 학원 간식 사다 주기까지 부부의 심부름은 점점 심해졌고 말투는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낮이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옆에서 쓰레기 정리하다가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입구 쪽에서 갑질 부부 아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아저씨, 차 좀 빼달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 보니 남편 차가 잠깐 다른 차량에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차 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하지만 부부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죠. 이럴 때는 아저씨들이 대신 빼주는 거예요. 열쇠 맡겨놨잖아요. 죄송합니다. 차량 이동은 사고가 나면 책임 문제가 있어서 직접 오셔야. 책임 그 말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다가 진짜 책임질 일 생기면 버티기나 하시겠어요? 그때 로비에서 몇몇 주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떤 아주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다가 그냥 모른 척 지나갔고 한 중년 남성은 잠깐 나를 보다가 고개를 휙 돌리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괜히 끼어들었다가 내가 피곤해지는 수가 있지 그런 눈빛이었죠. 나는 머리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차주분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다 뭐라고 이러나 한숨만 삼켰습니다. 그쯤에 경비실 앞을 자주 서성이는 젊은 얼굴이 하나 생겼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후드티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25, 6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아저씨, 택배 찾으러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택배 찾는 입주민이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이상하게 이 아이는 올 때마다 경비실 앞에서 조금씩 말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좀 덜 추우시죠? 야간 순찰도 혼자 도세요? 아저씨는 언제 퇴근하세요?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김지은이요. 요즘 취업 준비 중이라. 집, 도서관, 집 경비실? 이렇게 다녀요. 경비실은 왜?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진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질 부부가 평소처럼 경비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저씨, 어제 시킨 택배 왜 안 올라왔어요? 새벽까지 안 와서 내가 직접 내려왔잖아요. 나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와서 택배차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산 쓰고 나가면 되잖아요. 노가다도 아니고. 경비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때 경비실 옆 의자에 앉아있던 지은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를 한 번 보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살짝 켰다가 그는 모습을 나는 힐끗 봤습니다. 문제의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라 커피 믹스를 타서 천천히 마시고 있는데 경비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갑질 부부가 들이닥쳤습니다. 아저씨, 여자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 앞에 누가 쓰레기 버린 거 알아요? 이거 아저씨가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잖아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CCTV를 24시간 본다면서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앉아서 잠만 자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군지 확인되면 관리실 통해서 안내 연락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책상이 세게 밀리며 커피컵이 넘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내 바지 위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 내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찔하자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그 정도쯤 가지고 뭘 그래요? 여자는 경비실 안에 있던 의자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여기 이 좁아 터진 경비실에서 대체 뭐 하냐고요? 우리 관리비가 다 이런 대로 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경비실 밖에는 지나가던 몇몇 주민들이 큰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채 우리 쪽을 힐끗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강아지 목줄을 잡고 서 있다가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경비실 밖을 보니 지은이가 이 상황을 휴대폰을 촬영하고 있더군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괜히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나이에 젊은 애 앞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한참을 더 소리치고 경비실 문까지 쾅 닫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갑자기 비 소리만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샤워기 물소리 아래에서 나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그만둘까? 처음으로 입 밖으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냐? 그래도 월급말 되면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잖냐? 스스로를 설득해 왔던 말들이 그날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까지 욕을 먹을 만큼 손이 떨려 리모컨을 제대로 누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며칠 동안 갑질 부부는 조용했습니다. 경비실 앞에 와도 그냥 씩 지나가고
눈만 흘기고 말더군요.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지은이는 예전보다 더 자주, 하지만 더 짧게 경비실을 들렀습니다. 아저씨, 어제는 좀 괜찮으셨어요? 괜찮지.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녹음하니. 아니에요, 그냥. 말꼬리를 흐리면서 지은이는 또 핸드폰 화면을 한번 보고 급히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런 지은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들 바쁘구나. 취업 준비하랴 일하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가 새벽 조금 지난 시간, 경비실 TV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알지 못했던 아파트 경비원들의 눈물. 화면 하단에는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특집, 아파트 갑질의 민낯. 나는 채널을 고정하고 계속 시청했습니다. 다른 아파트 이야기겠지. 늘 뉴스에 나오던 어딘가 멀리 있는 이야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바뀌더니 익숙한 모양의 정문, 익숙한 놀이터, 익숙한 경비실 문이 차례로 잡혔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 이 경비실과 똑같은 곳이 TV 화면에 비쳤습니다. 서울 땡땡구 땡땡 아파트, 경비원 A씨 69세. 모자이크가 씌워져 있었지만 누가 봐도 나였습니다. 특유의 모자 구부정한 어깨, 손등에 튀어나온 핏줄까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의 경비원 A씨는 몇 년 동안 한 입주민 부부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심부름, 강요를 당해왔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영상 화면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경비실로 들이닥쳐 고함을 지르는 장면, 내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죄송합니다를 되풀이하는 장면, 그리고 그날 비 오는 밤 갑질 부부가 경비실에 들이닥쳤던 장면까지 나왔죠. 넘어진 커피컵, 젖은 바지, 발로 차이는 의자. 이날 촬영자는 폭언과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현장에서의 장면을 직접 촬영해 제보했습니다. 나는 손에서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송은 그 부부의 갑질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주며 이어졌습니다. 택배 더미를 내 앞에 던지듯 놓고 가던 모습. 경비가 뭐라고 설치냐? 우리가 벌어다 준 관리비로 밥 먹고 사는 주제에 그 말들이 TV 자막으로 다시 흘러나올 때마다 배속이 뒤틀렸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갑질 부부가 누군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인터뷰에 나온 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근데 괜히 나섰다가 우리 가족같이 피곤해질까봐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방송은 마지막에 출처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보 및 자료 협조. SOS 방송 탐사보도팀 계약직 작가 김지은. 김지은 이름을 보자마자 취업준비생 아가씨가 떠올랐습니다. 경비실 문 유리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비실 전화는 종일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AB 뉴스 기자입니다. 어제 방송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어제 방송 관련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관리사무소로도 전화가 빗발쳤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주민 커뮤니티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파트 맞죠? 저 부부 예전부터 그랬어요. 익명으로 달리던 글들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많이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갑질부부 신상 턴다. 지포수 대충 짐작한다. 크크. 이런 글들을 볼 때면 괜히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또 다른 방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한쪽 구석에서는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하다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결국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입주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나는 회의실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의실 맨 앞 마이크 앞에는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갑질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말했습니다. 어제 방송 다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파트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이번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103동 사는 주민인데요. 예전부터 저 부부가 엘리베이터에서도 시끄럽고 경비 아저씨들한테 반말하는 거 몇 번이나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제 방송 보고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다른 주민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은 말하면 괜히 시비 붙을까봐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회의실 공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부부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비 아저씨께 심한 말을 한 건 맞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만수 경비원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속상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이 아파트 식구고 저분들도 이 아파트 식구잖아요. 앞으로는 누가 누구를 시키고 누가 누구를 함부로 대하고 그런 거 말고 서로 조금만 말을 곱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여기까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회의실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괜히 눈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 사이 부부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서너 시쯤이었을 겁니다.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정문 쪽에서 트럭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서 있고 그 옆에서 부부가 허둥지둥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사를 간다고 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사람은 멀리서 봐도 갑질 부부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 한 주민이 발장을 끼고 서 있다가 작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이사 가긴 가는구나. 다른 주민이 덧붙였습니다. 망신스러워. 여기 살 수 있겠어? 다른 데 가서도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쯧쯧. 둘은 나를 한 번 보고 쓸쓸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짐을 싣고 있는 부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사 가시는 모양이네요. 내 목소리에 여자가 흠칫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대신 말했습니다. 네, 여기 계속 거주하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요. 나는 잠깐 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불편하셨던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사 가시는 곳에서는 이웃분들이랑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늦었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뒤돌아 나왔습니다. 트럭이 출발할 때까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업무 범위 안내.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지 말고 택배 배송, 장보기, 차량 세차 등 사적인 업무 요구 금지. 욕설,
보건, 고성은 경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입주자 대표 회의는 경비원과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함. 입주자 대표가 경비실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김 경비원님, 이번에 규정 손볼 때 조언 많이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해야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누가 경비원님 건드리면 입주자들이 먼저 가만 안 둘 거려? 대표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지은이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럼 TV 스타가 된 기분이지 뭐. 농담처럼 말했지만 지은이는 그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해요. 뭐가? 아저씨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제보하고 방송하고 혹시 부담되실까 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물어봤어도 그냥 넘어가자 그랬을 거야. 근데 그래도 누군가는 한 번쯤은 그게 말해줘야 했던 것 같네. 지은이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사실 저 방송사 탐사보도팀에서 계약직 작가로 근무 중이거든요. 원래는 회사 갑질, 관공서 비리 이런 것만 하다가 이번에는 아파트 갑질 특집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사 와서 아저씨가 당하는 거 직접 보니까 그냥 못 넘기겠더라고요. 나는 지은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취준생이 아니고 아, 그것도 맞아요. 방송 쪽 정규직은 아직도 준비 중이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경비실 책상 위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조금은 덜 억울하시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건 살다 보면 많지. 근데 나 같은 사람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또 누군가 움직이고 그걸 보고 또 누군가 생각을 바꾼다면 그래도 이 동네 아직 사람 사는 데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나는 지은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은이가 돌아가고 그날 밤 12시쯤이었나 바람이 조금 차가워진 가을 끝자락 나는 경비실 문을 열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나오는 거실 불빛, 택배를 들고 수고하십니다. 인사하는 젊은 아빠, 퇴근길에 피곤한 얼굴로도 고생 많으세요. 말해주는 입주민분들, 물론 세상에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많습니다. 근데 또 지은이 같은 아이도 있고 방송 보고 분노해주는 사람도 있고 늦게라도 규정을 바꾸자고 나서는 입주자 대표들도 있습니다. 나는 경비 초소 옆 벤치에 잠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아파트 창마다 다른 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사람 사는 데구나.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다시 경비실로 들어갑니다. 내일도 택배를 정리하고 차량을 확인하고 밤에는 순찰을 돌겠죠. 하지만 이제 그 길이 조금은 덜 외롭게 느껴집니다. 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